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물결을 일었죠. 그래서 이제 핑크 타이트라 그러는데 그런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구구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9월 25일 날 끝난 그 이탈리아 선거에서 100년 만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어, 정권이 이제 그 구구 세력이 집권하고서 연립정부의 핵심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날 이루어진 그 스웨덴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이 이제 그 약진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남미와 달리 유럽에서는 왜 극우 정당이 예, 파플레이션이죠. 파퓰리스트 정당이 왜 부상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최근 일이 아니라요. 이미 그 10년 이상 된 겁니다. 보시겠으면 2014년 기사인데요. 2014년에 그 유럽 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 극우 정당들이 이 8개 지역에서 10% 이상 그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2010년도 이후에 이렇게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남미와 그 유럽이 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 패권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의 정책이 에, 부드러운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남미에 대한 개입 정책, 주로 남미에 대한 개입 정책은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이 개입 정책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그 뒤집으려고 쿠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복을 기도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난민이 이제 그 폭발하고 쿠바에서도 이제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복원됐다가 다시 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중남미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폭력적인 개입 정책에 대한 반발, 그리고 중남미가 미국의 그 플란테이션, 농작물이죠. 바나나 같은 이런 농작물을 생산하는 기지로 추락하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 이민이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이런 미국 패권의 불안정성이 이 좌파들의 등장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동 전쟁의 실패가 유럽에서의 그 극우 세력의 등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주민에 관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패도 역시 유럽에서의 극우 세력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이 체제는 그 자신을 이제 제3세계 확장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 권력을 교체시키죠. 그 과정에서 내란이나 전쟁이 발생했다. 중남미가 바로 이런 상태로 전락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 대해서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처럼 신자유주의 미국식 체제를 수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 결과 중동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해서 유럽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에 반발한 이제 극우 파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11년부터 중동 전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 이런 식으로 리비아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난민 배출국으로 2014년에 약 390만 명이 이르렀답니다. 이즈음에 이제 유럽연합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그 7개 나라에서 10% 이상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난민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난민이 26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나토 확장 전쟁으로 인해서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 역시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제 초기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해결이 되고 또 인도주의 문제로 인해서 난민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난민이 오면서 유럽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일부지만 이 무슬림들이 저지른 강력 범죄로 인해서 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해서 이러한 이슬람 세력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극우 파퓰리즘 정당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프랑스의 르펜 국민연합 대표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도 나왔죠. 대선에서 나와서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이 강해진다. 난민이 물결처럼 밀려오는데 대책이 없다 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마크롱 정권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이 2017년 9월 총선에서 역대 최고 지지를 받으면서 제3당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은 이제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과 노동 시간을 다 열었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는 잘 나가는 산업과 못 나가는 산업이 있겠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로 이제 잘 나가는 건 이제 첨단 기술이 있고요. 못 나가는 거는 이제 공장 산업이나 농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럽 연합은 국경을 열어서 노동력과 재화 및 화폐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이로 인해서 국경을 열기 때문에 난민이 유럽 연합에 각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럽 연합 정책, 유럽 연합은 사실 이제 신자유 정책의 일환이죠. 국경을 허무는 정책이니까 이러한 신자유 정책이 유럽 연합에 유럽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이제 나토죠.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쟁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유로화는 원래 그 달러에 대항하기 위한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럽이 이제 미국의 정책에 가담함으로써 미국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로화가 달러에 의존하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난민의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중동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이제 난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중동 난민은 육로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해상으로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는 가기 힘들겠죠. 대부분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겠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난민을 안 받아줍니다. 유럽에게는 난민을 강요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좌파, 여기 좌파는 이제 정통 좌파를 말합니다. 독일 3인당이나 영국 노동당가 아닌 정통 좌파, 또 극우파, 또 이제 난민을 발생시키는 유럽의 중동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 프랑스 사회당 같은 거대 좌파들이죠. 거대 좌파들도 미국의 전쟁 정책에 동참해왔습니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부시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조롱을 당할 정도였고요. 2012년에 간만에 이제 프랑스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했는데요. 중앙아프리카에 파병하거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동참하고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이제 중동 정책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난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프랑스 각지에서 이제 그 이슬람 무슬림의 극단주의 테러가 일어나자 당연히 이제 그의 중동 개입과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이 프랑스 사회당 지지율은
최악의 경우에 4%까지 올라운드 지지율이 4%까지 추락했답니다. 반면 극우파 마린 르페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섰다. 독일 3인당은 작년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민당의 메르켈이 오랫동안 집권했죠. 메르켈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어, 독일의 국익을 추구했었는데 현재 3인당 정부는 일방적으로 친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이 매우 높은데 반러 친미 정책을 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감축하는 등 보복을 해 그 결과 이제 독일은 에너지발 물가 폭등에 직면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론인데 한편으로는 독일에서는 이제 반러시아 여론이 높아지지만 어쨌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현 정부 그러니까 독일 3인당에 대한 그 여론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주길 원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길 원하지만 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그 3인당은 자당 출신의 전 총리인 슈레더가 친러 노선을 견제했다는 이유로 징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외교와 경제 정책에 실패한 독일 3인당이 올해 5월에 이루어진 주 선거 독일에서 가장 커다란 주랍니다. 이 주에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 민주당에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유럽에서 더욱더 이제 극우 세력이 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단은 유럽에서 난민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량과 유가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로 직전에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네오나치인 스웨덴 민주당이 20%가 넘는 득표로 제2당이 됐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이제 3인당이 장기 집권한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펴왔지만 이 난민 증가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극우 정당이 부상을 했습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제 이주민을 전혀 받겠지 않다,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이제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구구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제 그 우파 연립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는 10%에 가까운 물가 폭등에 직면하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된 선거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주민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는데요. 이주민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대답한 어, 비율이 유럽보다는 4배 가깝다. 또 응답자의 74%가 범죄율의 상승은 이민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리비아나 시리아나에서 이탈리아에 먼저 이주민이 왔다가 이 이주민들이 이제 그 유럽 각국에로 퍼져가는데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난민들이 매우 많이 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난민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반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물결을 치는 이유도 미국의 베네수엘라나 쿠바에 대한 개입 정책의 실패 그리고 어, 남미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미국의 경제적인 식민지로 전락했던 이러한 거에 반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 극우 세력의 대두는 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의 그 확산이었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이 바로 이제 이러한 우파들의 그 확장 배경이고 반면 거대 3인당 원내 좌파들은 미국의 정책에 제국주의 정책에 편승하면서 점차 지지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유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